오전 8시 정각, 내 집무실에 묵직한 원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의 강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에스프레소 한 잔과 오늘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들이 질서정연하게 들려 있었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내 책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대표님, 오늘 아침 기온이 좀 낮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그가 건네는 서류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강 실장은 지난 5년 동안 내 옆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사람이었다. 내가 목표로 하는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뒷조사와 세부적인 계약 조건들을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왔다. 그가 건네는 서류들은 언제나 깔끔했고 내가 놓칠 수 있는 작은 허점들까지도 미리 파악되어 있었다. 강 실장, 이번 제2제약 건은 어떻게 됐지? 어제 미팅에서 상대 쪽 태도가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을 꺼내 정제된 데이터들을 화면에 띄웠다. 어제 미팅 직후 그쪽 재무팀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인수 가격보다 15% 정도 낮춰서 다시 제안한다면 그들은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 제가 작성해둔 리스크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번 인수건을 마무리하면 우리 회사의 점유율은 업계 1위로 확실하게 굳혀질 겁니다. 나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완벽했다. 아니, 완벽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였다. 강 실장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효율을 언제나 보여주었다. 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파트너였다. 나는 그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역시 강 실장이야. 자네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훨씬 더 힘들었겠지? 오늘 저녁에 있는 임원회의 준비도 잘 부탁하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소리 없이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꼿꼿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가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던 바로 그때였다. 무언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붉은 빛이 감도는 낡은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가 걷던 속도가 찰나의 순간 멈췄다. 그는 곧바로 몸을 숙여 수첩을 주워 올렸지만 내 시선은 이미 그 낡은 물건에 꽂혀 있었다. 낡고 다른 가죽 표지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 그리고 그 속에 빼곡히 적혀 있는 누군가의 이름들. 강 실장은 다시금 완벽한 무표정으로 돌아와 정중하게 인사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겨졌지만 방금 전 그 짧은 순간 강 실장의 눈빛에서 읽어버린 서늘한 증오심이 잊히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서늘해지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평소처럼 강 실장이 완벽하게 추출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며 내는 청아한 소리가 적막한 집무실을 채웠다. 그는 늘 그렇듯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오후 회의 자료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라며 물러났다. 나는 그가 나간 뒤에도 잠시 멍하니 문틈을 응시했다. 왠지 모를 위화감이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스쳤다. 강 실장이 나간 뒤 서류들을 정리하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내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가죽 커버가 낡아 빠진 작은 수첩 하나였다. 짐짓 강 실장이 서두르다 흘린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수첩을 집어드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묘한 이질감이 내 시선을 붙들었다. 겉표지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고 가장자리 가죽은 수없이 만진 듯 달아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무심코 수첩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씨체로 빽빽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회사 업무나 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우리 회사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 겪었던 기업 인수 합병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타임라인이었다. 특히 내가 경영권을 이어받기 전 아버지가 주도했던 공격적인 M&A 과정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당시 억울하게 파산했던 업체들과 그 관계자들의 이름이 붉은 잉크로 덧칠해져 있었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다. 20년 전 그 겨울,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소기업들의 줄도산 사건. 우리 회사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눈물 젖은 발판에 대한 기록들이었다. 단순히 기록을 넘어 마치 누군가가 평생을 바쳐 복수를 설계해온 것 같은 집요함이 느껴졌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왜 강 실장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는 고작 3년 전 내 비서로 채용된 사람이 아니었던가? 나는 수첩을 넘기다 멈칫했다. 페이지 끝자락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다. 기억할 것, 이들이 빼앗아간 행복은 10배로 돌려받는다. 나는 소름이 돋아 수첩을 놓칠 뻔했다. 이 수첩은 비서의 업무용 일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의 시나리오이자 나를 향해 서서히 조여오는 올감이었다. 강 실장이 보여주었던 그 완벽한 미소와 헌신이 사실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연기였다는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더 깊숙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20년 전 파산했던 수많은 가게와 공장들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한 페이지에 동그라미가 쳐진 채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땡땡식당 폐업, 강준식. 나는 이 이름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다. 수천 명의 관계자 중 하나일 뿐이었던 그 이름이 왜 이토록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0년 전 우리 회사 로비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버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던 어린 소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강 실장의 이름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게 덧붙여진 문구 하나가 내 숨을 멎게 했다. 내 아버지 강준식의 복수를 위해. 나는 들고 있던 수첩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강 실장이 나에게 건넸던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이제는 마치 독약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금껏 내 옆에서 가장 충직한 개라고 믿었던 존재가 실은 20년 전 내가 짓밟았던 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다. 방문 너머에서 강 실장의 인기척이 들려왔다. 멈춰버린 심장을 억지로 움직이며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책상 아래로 숨겼다. 이제 누가 사냥감이고 누가 사냥꾼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블라인드 사이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향은 완벽했고 온도는 언제나처럼 입술에 닿기에 가장 적절한 수준이었다. 강 실장은 늘 그랬듯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먼저 준비해두는 완벽한 비서였다. 그는 내 등 뒤에서 서류철을 정리하며 조용한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이 남자가 내 뒤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의심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의 발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심지어 타자를 치는 리듬까지도 평소와는 다르게 들렸다. 강 실장, 어제 지시한 해외 투자건은 어떻게 됐나? 나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차분하게 물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움직임이 아주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가면을 쓴 그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네, 대표님. 방금 보고서 내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30분 뒤에 회의실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훑어보았다. 무결점의 정장,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예의 바른 미소.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어젯밤 내 손에 들어온 그 낡은 수첩에 적혀있던 참혹한 이름들.
20년 전 우리 가문에 의해 파멸했던 누군가의 기록들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그는 지금 나를 향해 웃고 있지만 사실은 내 목을 조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의자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내 시선을 받아냈다. 그 당당함이 소름 끼쳤다. 마치 나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그 여유로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입안을 굴렸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나는 그가 틈을 보이기만을 기다렸다. 단 한 번의 실수, 혹은 단 하나의 미세한 떨림만 있으면 그 가면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강 실장, 수고가 많아. 자네가 없었으면 이 회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군. 내 말에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을 보좌하는 것이 제 일인걸요.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창밖의 풍경이 흔들렸다. 나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부러 그의 책상 옆을 지나치며 아주 느리게 걸었다. 그의 휴대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는 내가 사무실을 나갈 때까지 나를 향해 예의 바른 눈웃음을 보냈다. 나는 복도 끝,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구석으로 향하는 척하다가 다시 발소리를 죽이고 사무실 문틈으로 돌아왔다. 강 실장은 내가 나간 것을 확인하자 맞아 아까까지의 정중했던 태도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냈다. 낮고 차가운 난생 처음 듣는 그의 진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 진행 상황은 차질 없다. 대표놈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평소처럼 멍청하게 지내고 있어. 문틈 사이로 그의 서늘한 비웃음이 들려왔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의 손이 창틀을 꽉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번 주 안에 모든 게 끝날 거다. 그 빌어먹을 빚은 반드시 20년 전 그날처럼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준비해둬. 내일 밤 모든 것을 불태울 테니. 강 실장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다. 아침 8시. 정확히 내가 선호하는 온도의 블랙커피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 그 손끝 하나 떨림이 없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찻잔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관찰했다. 저 완벽한 가면 뒤에 20년 전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파편을 숨기고 있다니.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카페인이 뇌를 깨웠다. 오늘이야말로 그의 일상을 분해하고 그 속살을 들여다볼 차례였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신뢰할 만한 사설 탐정에게 연락을 취했다. 강 실장의 퇴근 이후 동선을 전부 파악해. 특히 그가 홀로 향하는 모든 장소를 기록해. 이건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야. 회사 존립이 걸린 문제라고. 나는 낮게 읊조리며 통화를 마쳤다. 강 실장은 탕비실에서 나오며 나를 향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오후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3시에 예정된 회의 자료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최대한 다정한, 그러나 어딘가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강 실장. 자네가 준비한 건 항상 빈틈이 없지. 나중에 기대가 크네. 오후가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탐정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 몇 장과 함께 찍힌 주소 하나. 시내 외곽의 낡은 빌라촌이었다. 강 실장은 정시 퇴근을 하며 내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대표님, 내일 뵙겠습니다. 그의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나도 바로 그를 뒤따랐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20년 전 그 사건이 정말로 그와 관련이 있다면 나는 오늘 내 손으로 내 가장 유능한 파트너를 무너뜨려야 했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빌라 앞에 세워진 강 실장의 차를 발견했다. 나는 골목 어귀에 차를 대고 숨을 죽였다. 302호의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탐정이 보내온 실시간 도청 장치 앱을 켰다. 치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늘 사무실에서 듣던 그 절제된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비열하며 복수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자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20년 전 그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전혀 모른 채 저를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는 20년 전 우리 회사의 사소한 실수로 몰락했던 그 집안의 아들이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뒤이어 들려온 상대방의 목소리가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수고했어.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군. 강 실장, 아니 이사장.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 틈을 통해 빌라 안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강 실장은 자신의 유능한 비서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우리 회사를 호시탐탐 노리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공격해오던 업계 최고의 최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강 실장이 최 회장에게 술잔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를 자축하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모습이었다. 나의 모든 정보, 나의 모든 전략이 고스란히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지금 당장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들의 파멸을 마주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비서가 나의 가장 치밀했던 그림자가 나의 가장 잔혹한 살인자가 되어 내 등 뒤에 서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서늘한 눈빛이 허공을 갈랐다.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전 10시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시작되었지만 내 심장 박동은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들은 마치 나를 겨냥한 총구들처럼 느껴졌다. 강 실장은 내 옆자리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을 넘기고 있었다. 그 치밀하고 완벽한 태도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질 뿐이었다. 내가 그를 의심하고 뒤를 캤다는 사실을 그가 꿈에도 모를 것이라 자부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곁에 있으면 자꾸만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 대표님, 곧 제안 설명이 시작됩니다. 이번 안건은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확실히 준비하셨죠? 강 실장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발표를 시작하려던 찰나 강 실장이 내 앞에 모니터를 조작하더니 서류 한 장을 불쑥 내밀었다. 그것은 오늘 예정된 발표 자료가 아니었다. 20년 전 우리 집안의 몰락과 관련된 치명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내부 고발 문서였다. 내 눈이 커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이 서류가 주주들에게 공개되는 순간 나의 권력은 그 즉시 휴지 조각이 될 것이 분명했다. 강 실장, 이게 무슨... 나는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내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이크가 꺼진 짧은 찰나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내 심장을 찔러왔다. 대표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는 대로 다음 안건을 수정하십시오. 회사의 지분 40%를 무조건 승계하는 안건입니다. 거부하신다면 이 서류는 지금 당장 기자들의 이메일로 발송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권력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쌓아온 모든 명예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할 것인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내가 그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나를 여기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20년 전에 그 낡은 서류를 미끼로 삼은 것인가? 내 야망이, 권력을 향한 그 맹목적인 갈망이 결국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비릿한 공포가 스며들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아니 사실상의 협박이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내가 대답하기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내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강 실장이 쳐놓은 거미줄에 완전히 포획된 꼴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단상 위의 자료를 뒤로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태도를 바꾸어 대본에 없는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비굴한 타협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고 싶다는 본능이 내 모든 이성을 압도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옆에 앉은 강 실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마치 완벽한 사냥을 마친 맹수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서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에 비서가 보여주던 충성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증오, 조롱,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오만함이 뒤섞인 기이한 미소.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마치 내 일거수일투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천천히, 아주 섬뜩하게 미소 지었다. 차가운 회의실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왔다. 창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내 눈앞에 서 있는 강 실장의 서늘한 미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였다.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 속에 찔러 넣고 텅 빈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둔 채 그와 마주섰다. 지난 5년간 내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했던 비서. 하지만 이제는 내 모든 것을 파멸로 몰아넣은 설계자. 강 실장, 여기까지야.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강 실장은 태연하게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 손길조차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그 치밀함이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대표님, 5년 전 기억하시나요? 대표님이 굴지의 대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짓밟았던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로 쌓아올린 이 빌딩의 화려한 말입니다. 저는 그중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덤덤했지만 비수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5년 전, 그저 효율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다. 강 실장은 내 뒤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지난 5년간 회사의 자금을 조금씩 갉아먹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몰락시킬 함정을 파왔던 것이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이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님이 내린 모든 경영 판단, 투자 결정, 그리고 사소한 계약까지 제가 의도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계했죠. 대표님은 그저 제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나는 그가 건네주는 보고서가 언제나 완벽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나를 서서히 죽음으로 이끄는 독이었던 셈이다. 내가 권력에 취해 눈이 멀어 있을 때 그는 나라는 성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하지만 내가 순순히 당할 줄 알았나? 내가 힘겹게 말을 뱉자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다. 화면 위로 선명한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놀이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배기 내 딸. 하지만 그 배경은 내가 알던 유치원이 아니었다. 창문 하나 없는 곰팡이 핀 지하실이었다. 끝이요? 대표님, 게임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대표님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저 아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딸은 지금 집이 아니라 제 아주 특별한 손님으로 머물고 있거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뜩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내 가족의 안위마저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공포가 전신을 휘감았다. 나는 이제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 실장은 사진 속 아이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마의 얼굴이었다. 강 실장의 고백 이후 사무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나를 보좌했던 그 치밀하고 냉정한 얼굴,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복수심이 비로소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오로지 하나, 납치된 내 딸의 안전만이 맴돌았다. 어디 있어? 우리 지우, 어디에 숨겨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강 실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건조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충직한 비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내 쪽으로 밀어넣었다. 화면에는 우리 회사의 최대 경쟁사인 진성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계약서 초안이 떠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하려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는 순간 밖에서 잠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안팀까지 강 실장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이 분명했다. 나는 다시 뒤를 돌아 그를 노려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 혼자서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내 호통에도 강 실장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이 고요한 집무실 안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회장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진성그룹의 박 회장이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시죠? 그들은 지금 제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지우 양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지난 20년 내가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단 한 사람의 복수심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권력을 좇으며 소홀히 했던 모든 순간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오늘따라 더욱 멀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너는 내가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는 건가? 고작 이런 식의 복수가 정의요? 아니요. 이건 그저 균형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너뜨린 한 가족의 삶,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강 실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식 양도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서류를 쥐고 있는 내 손이 덜덜 떨렸다. 강 실장은 내 뒤로 다가와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서명하십시오. 이 종이 한 장이면 회장님의 그 고귀한 명예는 잃겠지만 지우 양은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버티신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겠군요.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재촉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내 생명의 카운트다운처럼 크게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금 이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우가 없다면 그 모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었다. 강 실장의 서늘한 시선이 내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잉크가 번질 것만 같은 펜촉을 종이 위로 천천히 가져갔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을 시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을 찌를 듯이 쏟아지는 행사장. 나는 단상 위에 서 있었다. 내 손에는 회사 경영권을 완전히 강 실장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양도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제국이 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객석 맨 앞줄, 강 실장은 승자의 여유로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시선처럼.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인질로 잡힌 딸아이의 얼굴만 떠올랐다. 강 실장이 보낸 사진 속에서 아이는 낯선 방에 갇혀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다. 그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20년 전 내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그의 가족사를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저 성공이라는 달콤한 과실에 취해 주변의 비명소리를 외면했을 뿐이었다. 이제 대가는 혹독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무릎 꿇을 생각이 없었다.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이 괴물을 파멸로 이끌 마지막 한 수를 준비했다. 회장님, 시간입니다. 서명하시죠. 강 실장의 낮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는 여전히 친절한 비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광기가 느껴졌다. 나는 펜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렸지만 호흡을 가다듬었다. 계약서 아래 숨겨둔 것은 단순한 합의안이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강 실장의 자금 세탁 증거, 그리고 그가 회사 기밀을 라이벌 기업에 넘겼던 모든 통화 녹취록이 담긴 서버 접속 코드였다. 나는 펜 끝을 종이 위에 올렸다. 나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일지 모른다.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그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 실장, 정말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나? 내 물음에 그는 희미한 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약서에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그 찰나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잉크가 종이 위로 번져나갔다. 마지막 인자를 그리는 순간 비서실장의 주머니에서 미세한 진동음이 울렸다. 강 실장의 여유롭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가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토록 냉철하고 빈틈없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화면에 뜬 긴급 알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는 곧바로 고개를 들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계약서를 마무리하는 내 손끝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오후 8시, 회사는 정막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냉담하게 번쩍였고 내 집무실 안은 오직 차가운 금속성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 실장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어둠이 마치 그가 파놓은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강 실장, 내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침묵을 깨자 그는 아주 미세하게 눈썹을 꿈틀거렸다. 그의 품에서 권총 대신 서류 한 뭉치가 떨어졌다. 회사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내 지분이 전량 매각된 가짜 계약서들이었다. 그는 완벽했다. 지난 5년간 나를 보좌하며 내 사소한 습관까지도 계산해온 그 치밀함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사람을 물건처럼 계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회장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따님은 지금, 내 딸은 이미 무사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잘라 말했다. 강 실장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가 가장 믿고 있던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 마지막 조각인 납치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사실 그를 돕던 경쟁사 중 한 명. 그 오만한 사내가 나의 비자금 경로를 알고 싶어 며칠 전 내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왔었다. 나는 그 자를 이용해 강 실장이 딸을 숨겨둔 별장을 알아냈고 예상치 못한 조력자였던 강 실장의 옛 동료가 내 손을 잡고 아이를 빼돌렸다. 어떻게?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새끼가 절대 배신할 리가 없는데.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내 손에는 20년 전 그의 아버지가 부도 직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서류의 원본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우리 아버지의 비리가 아닌 강 실장 내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짜 흑막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강 실장이 평생을 바쳐 복수하려 했던 대상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지금 내 뒤에 있는 거대 그룹의 회장임을 가리키는 증거였다. 강 실장, 너는 5년 동안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 곁에서 기생했지. 하지만 네 복수의 대상은 애초에 잘못 설정되어 있었어. 내가 내 가족을 망친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나도 그저 그 거대한 부패의 부속품이었을 뿐이라고.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사무실의 조명이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어둠과 빛 사이에서 강 실장의 표정은 기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허무함이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그가 5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며 쌓아올린 복수의 탑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읽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보며 아주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도 패자의 눈물도 아닌 형용할 수 없는 애증이 담긴 비웃음이었다. 회장님, 정말로 제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나지막한 질문이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나는 그가 왜 딸을 해치지 않았는지,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목숨을 구할 기회를 얻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복수를 원했지만 동시에 나라는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지옥 같은 복수극 끝에 내가 그와 같은 괴물이 되기를 바랐던 것일까? 그가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5년 전 내가 그를 처음 비서로 채용했을 때 건넸던 이름표였다. 그는 낡고 빛바랜 그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 모든 게 연극이었다면 이제 막을 내려야겠죠. 하지만 당신은 과연 나를 쏠 수 있을까요? 그는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맹렬한 사리가 아닌 깊고 어두운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총구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지배했다. 그는 정말로 나를 파멸시키려 했던 걸까? 아니면 이 비틀린 관계의 끝에서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그의 손이 서서히 내 가슴 쪽으로 향했다. 나는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손길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이 방의 어둠이 우리를 삼키기 직전이었다.